요거를 우리가 주로 하는 공개적으로 이제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강사가 이야기하는 비중이 되게 작고 수강생들이 이야기하는 비중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있으면은 자식이 있으면은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그렇게 잘 갈 수 있게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저도 지금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겪고 있냐면 아카데미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리결자방에서 강남 리결자방에서 난리를 한번 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원장님들 하면서 맨날 이제 그 오드하고 나하고 수정이랑 셋이서 맨날 쿵쿵 이게 싸매는 거야. 이거 시간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강사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면 시간표를 딱 짜면은 이제 전화가 왔거든요. 저 빼주시면 안 돼요? 저 빼주시면 안 돼요? 저 이날 안 되는데 저 지금 이날 몇 개인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다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는 이제 GPT한테 내가 개인 상담을 받았어. 스승님한테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쭉 다 집어넣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의 그 모든 문제점은 모든 식구들이 L이라는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시간표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L이 안 하는 쪽으로 해봐라 이렇게 이제 받은 거야. 그래서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하면서 우리 이제 실제로 그 울산도 내가 알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 신입을 들어오는 면접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브랜드 자체가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배워야 돼.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프랜차이즈예요? 우리가 프랜차이즈인가? 아니지. 우리는 뭐냐면 공동 브랜드야. 공동 브랜드라는 건 뭐냐면 프랜차이즈는 이제 뭐 백종원 씨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프랜차이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도 가맹점 이런 식으로 이 브랜드가 만약에 한 개 개인 브랜드가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우리는 공동 브랜드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원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건장님은 두솔 헤어라는 거를 원래 하고 있었고 나는 어헤즈맨이라는 걸 원래 하고 있었고 목포는 비비 헤어를 하고 있었고 아마 희빈이랑 순종이가 알지는 모르겠는데 현도가 오네르 헤어라는 걸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미주랑 혜이는 아우름 헤어를 하고 있었고 선주 원장님은 주라인이라는 걸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여기 울산 친구들은 웨이즈 헤어라는 걸 하고 있었고 각각의 그 원장님들이 개인 브랜드였어. 전부 다 개인 브랜드였고 그 사이에 뭐 인천의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박승철인가 이거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 박승철이고 실제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미용실 3개를 요거는 박승철을 요거는 이가자 이런 식으로 근데 정확한 브랜드를 까먹었는데 이철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냐면 프랜차이즈 자체에 어떤 이익이 있겠지. 이익이 있으면은 가맹비, 로열티, 간판을 쓰는 값 이러고 본사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본사에서 모든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이 원장님이 예를 들어 BBQ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는 BBQ 치킨도 내가 혼자 치킨을 만들어서 파는 브랜드가 있잖아. 이렇게 동네마다 다 있고 근데 내가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이런 그 소스 그 다음에 어떤 매뉴얼 그 다음에 응대 매뉴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내가 돈을 집어넣고 그 브랜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미용실을 오픈할 때 미용실이라기보다는 어떤 가맹점을 오픈할 때 본사를 직영으로 두고 이것들을 다 해나가는 것들을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라고 본다면 우리는 없는 개념이지 사실. 왜냐면 각각의 브랜드를 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전국적으로 있었고 근데 이거를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똑같은 사상과 이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 기억에 현도가 원래 아티스타를 하려고 했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춘신 원장님이랑 찾아왔었어. 그래서 스승님이랑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너네 그냥 강남이랑 같이 해라 오네르 헤어 엘쌤도 지금 이름 바꿨다 이러면서 같이 아티스트하고 해라 이렇게 하다가 근데 정말 우연하게 스승님 큰형님 해피니언 이름이 아티스트보다 훨씬 좋은데 차라리 아티스트를 해피니언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돼서 이름을 바꾸러 왔다가 내가 이름으로 영어로 바꿔버렸어.
그게 나에게는 해피니어의 첫 시작이거든. 그래서 아 그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가 들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이름이래. 해피니어이라는 이름은 엄청난 이름이라는 거야. 그리고 고객님들이 왔을 때도 뭔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 해피니어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소비자가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아티스트하는 걸 설명해야 돼요. 아티스트인데 뒤에 A를 붙여서 엘트리스틱 마인드, 이타심을 가진 아티스트들의 모임이다 이러면서 쥐어 짜서 이름을 만든 거고, 아티스트 만들 때도 뭐 상표권 분쟁이 있어서 그 집에다가도 아티스트 이름 때문에 돈을 몇 천을 썼었어. 근데 안 중요하더라.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뭐 브랜드 이름 멀티버스로 바꿀래요? 이런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가 멀티버스 뭐 괜찮잖아. 좋아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미용실 이름이 태양이면 대박이잖아. 태양. 전국적으로 미용실 이름이 태양이야. 태양. 뭐 상관없다. 이름이라는 거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 해피니언이었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는 엘람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미용실 운영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술, 경영, 이게 어렵지. 경영이. 기술은 쉬워. 제일 쉬운 게 기술이야. 기술은 조금만 파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제 식구들 중에서 기술하는 친구들이 왜 저한테 기술을 못 부비냐면, 그래서 그 기술을 갖기 위해서 니는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물어보면 저는 이제 가발 값으로 한 8천만 원 썼거든요. 왜냐면 디자이너가 되고부터 난 진짜 기술에 시작했고, 인턴 때는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고, 디자이너가 돼서 진짜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실제로 나는 기술 연습을 디자이너 되고 나서 하는 친구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승님도 디자이너 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이상 디자이너 생활을 하는 분들이 진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성장을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시 사실은 이렇게 외워나가야 되는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의 가장 주된 학습법은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그리고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게시물이 나와서 딱 떠서 와 깜짝 놀랐는데 MIT라고 들어봤어요. 공대, 세계 최고의 공대가 MIT라는 공대가 있는데 모든 교과 과목이 일반인들에게 오픈돼 있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일까 하면서 수정이한테 내가 한번 알아볼래? 라고 했는데 수정이가 영어도 잘하거든. 그래서 다 알아보더니 헐 일사 난 진짜 바보야 이러면서 이렇게 세상 천지에 모든 지식이 다 널려 있어. 이래서 이제 지식 탐구의 시대는 끝났다. 왜냐면 우리가 그 대학을 가지도 않았는데 그 대학의 수업을 볼 수 있고, 실제로 MIT라는 유튜브가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MIT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팔로워가 698만이야. 698만의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MIT를 보면서 배우고 있고, 진짜 기술이 뭐 법적어야 뭐 이러면은 다 널려 있어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기술을 배운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이유는 진짜 좀 답답하긴 해. 어떤 게 답답하냐면 내가 진짜 남자 머리에 대해서 너무 못하는 거야. 그리고 유튜브에서 남자 머리 잘하는 사람들 기술이 널려 있어. 근데 저 기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해. 진짜 기술을 원하는 게 맞는 걸까? 라고 대화를 해보면 기술보다는 자존감이 너무 바닥에 있어서 자기 기술에 대한 핑계를 대는 느낌? 그래서 그러면은 당장 3개월 안에 기술이 늘 수 있지. 진짜 자기가 기술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술을 원하는 친구들한테 대화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 같아. 옛날에는 나는 기술을 이렇게 하려는 친구들을 좀 부정했거든.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너무너무 중요하지. 자 그렇다면 너의 기술을 6개월 뒤에 폼을 내보거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기술을 좀 부정했었던 것 같아.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사 코스를 스승님한테 컨펌을 다 받았을 때 나보고 뭐라 했냐면 기술이랑 마음이랑 분리된 게 아니래. 기술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인 거지. 기술이 높아지고 싶어서 그 마음인 거지.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단 너가 잘나는 걸 뽐내기 위한 기술이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고객님을 위해서 기술이 높아지고 싶느냐라는 방향을 잡아주면 되는데, 그래서 뭔가 기술이 높아지려고 원하는 아이들을 좀 우리가 부정하진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들어갈 거는 세 가지를 들어갈 건데, 시대별 변화? 시대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것도 해보면은 진짜 기술에 진짜 진심이었기 때문에 나온 거고 지금 시작한 아이들은 이거를 또 잘 몰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엘맘이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계속 거기에 이게 내가 라스, RAS 내가 거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은 20년 전에 진짜 잘 나갔었던 원장님들은 그 시대 때의 유행을 되게 잘하는 거거든. 그럼 10년이 지났을 때 유행이 바뀌잖아. 그럼 그 원장님이 10년이 지났을 때 유행을 못 따라가고 못해. 그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한다는 마음 때문인 거야. 그래서 내가 2010년대에 내가 가장 자신 있었고 잘했던 스타일은 좀 무거운 댄디 스타일이야.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이었고 굉장히 지금 다시 가벼워졌거든. 근데 무거운 내가 디자이너로서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는 가벼운 머리는 싼티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되게 무겁고 중후하고 댄디하고 이렇게 막 지금 봄수같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어떤 텍스처 같은 어떤 느낌들의 스타일은 굉장히 도태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그 계기는 우리 매장의 인턴들이나 디자이너들한테 어떤 질문을 많이 했냐면 우리들이 돌아갔을 때 우리 매장에 있는 인턴들 중에서 디자이너 데뷔하기 직전인 애들 있지. 그 친구들이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예를 들면은 엘맘이 이제 경력이 10년이 된 시점에 한 12, 3년? 요 정도 시점에 이제 헤더를 만나게 돼. 헤더랑 인턴을 만나게 돼. 근데 이제 헤더한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엘맘이 이미지가 좀 좋진 않거든요. 이렇게 뭐 식구들이 봤을 때 뭐 무섭다 아니면 뭐 거시기하다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헤더가 알아요. 헤더가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글쎄 안 무서운데 이걸 맨날 헤더가 된다는 했는데 헤더한테 그때 이제 헤더야 너는 어떤 머리가 제일 예뻐 보여? 인스타에서 요즘에 제일 잘 보여? 아니면 어떤 스타일이 너 눈에 제일 예뻐 보여? 하고 툭툭 찍어주는 몇 명의 선생님들이 있었어. 우와 대박이다 이러는데 내가 이때까지 제일 잘한다고 했던 스타일들이랑 반대였어. 우와 이러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거를 수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술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50대야 50대면서 내가 주로 주특기로 하고 있는 어떤 헤어스타일들이 있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뭐가 생기냐면 곤조가 생겨. 곤조. 나의 경력에 대한 곤조.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음에 대한 어떤 왜냐면 치열하게 살았는 사람일수록 곤조가 더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왜냐면 너무도 나는 고객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 근데 내가 해오던 스타일과 정반대의 어떤 감각적인 스타일을 이제 인턴 말기 시절의 애들이 가장 트렌디하다고 보면 되고 그거는 우리가 인턴 말기 시대를 떠올려보면 되겠지. 내가 인턴 말기에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던 어떤 스타일들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한테 말을 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우리 원장님 스타일이 더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그래서 뭔가 그거 기술이라는 것에 대한 거에 가장 최고의 기술은 뭐다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최고의 기술은? 아니요. 아니요? 최고의 기술은 스승님이 정의를 내려주신 게 있어. 최고의 기술은 뭘까요? 들으면 또 한대. 젊음? 우리가 다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수백 번. 마음? 아니야. 트렌드? 그것도 맞는데. 고객님이 원하는 고객님은 최고의 디자이너는 빨리 파악하는 사람. 그 최고의 디자이너는 최고의 조직은 이거는 우리는 너무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자 최고의 기술은 이때까지 고객님이 만났던 사람보다 나으면 돼. 차별화요. 다른 디자이너와의 차별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디자이너는 1%도 안 된대. 그러면 인턴들 입장에서는 지 눈에는 세상천지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거 막 보면서 세상천지 내가 제일 못하잖아. 근데 고객님이 알까 그걸? 고객님이 그걸 알까? 최고의 병원은 어디예요? 최고의 병원은? 우리가 진짜 의술을 알 수 있어. 진짜 이국종 교수님처럼 전국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기술을 알잖아. 저 사람은 최고래. 근데 우리가 진짜 이국종 그 원장님의
진짜 의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까? 전문 지식이요, 우리가. 그리고 고객님 입장에서 최고의 디자이너는 누구예요?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신경 써주는 사람. 예를 들어 권장님이 고객님이 있을 거고, 손주 원장님이 고객님이 있을 거고, 내가 있을 거고, 동수가 있을 거야. 고객님이 손주 원장님이랑 권장님이랑 나랑 동수랑 어떻게 알지?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잘하는지. 태영이랑 범수랑 고객님이 태영이한테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범수한테 받는 거야. 그 전에 또 어떤 미용사들한테 받았겠지.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머리를 안 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20살인 희빈이조차도 미용실에 간 경험이 있지. 희빈이가 고객 입장에서 최고의 디자이너는 내가 만났던 사람이 전부야. 맞지? 내가 만났던 어릴 때 엄마가 데려갔던 혹은 나도 아무것도 모를 때 미용실에 갔을 거 아니야. 그 미용실에서 경험, 또 여기 갔을 때의 경험, 유목민이잖아. 유목민. 그러면 최고의 디자이너는 다른 디자이너랑 차별화된 거. 그럼 기술이 최고인 거는 어제보다 더 나은 거. 누군가 잘하는 사람을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어제보다 더 나아진 거. 그게 최고지. 내 고객님조차도 어떤 디자이너를 좋아하냐면 갔는데 내대로 똑같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사람, 그게 최고의 디자이너라.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네. 그럼 기술이라는 거는 고객님이 얘랑 비교할 수 있어요? 자연이랑 희빈이랑 비교할 수 있어요? 자연이한테 받아보고 희빈이한테 받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내 고객님은 세상에서 최고의 디자이너가 누구예요? 나야. 왜냐면 그러니까 정착했겠지. 태양이도 제방이 있죠. 그 고객님 세상에서 너가 최고기 때문에 여기 정착한 거야. 맞아요? 근데 내 고객님한테 나는 최고야 라는 마음이어야 돼.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고객님한테 우리를 골라주세요, 우리 중에 한 명을 찍으세요 이러면 고객님은 뭘 보고 고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병원 갈 때 어디를 보고 가요? 병원 갈 때 음식점도 똑같고, 저기가 진짜 김치찌개 맛집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리뷰 보겠지. 리뷰. 또 소개. 지인 소개. 생긴 지 오래된 곳. 주변에서 야 저기 졸라 맛있다 가봐라. 소개. 아저씨들만. 왜냐면 아저씨들이 맛을 지금 더 우리 어린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어봐서 더 잘 알잖아. 또 시그니처. 음식점 중에서 다 잘합니다라는 음식점에 가고 싶어. 특정 메뉴가 맛있는 곳에 가고 싶어. 특전 메뉴. 그렇지. 다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곳이 뭔가 이상해. 음식점에 갔는데 약간 김치찌개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모밀냉면도 있고 소바도 있고 짬뽕도 있어. 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아 뭔가 좀 애매한데 근데 갈 데 없으면 될거. 그러면 중국집에서 진짜 어떤 중국집은 짬뽕이 시그니처거든. 중국 음식을 다 해. 근데 이 집은 짬뽕을 먹으러 가는 데야. 그런 중국집이 있고, 어떤 집은 여기는 짜장면 맛집이야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 논현동에 111향이라는, 내가 지금 원래 역삼동에 있을 때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자주 못 가는 데야. 탕수육을 그 집보다 맛있는 데가 없어. 왜냐면 튀김가루가 핵얇아. 고기가 되게 두껍고, 그리고 탕수육 소스가 너무 맛있어. 근데 탕수육을 먹으러 가는 길에 짬뽕도 나쁘지 않아. 먹을만해. 맛있어. 근데 진짜로 거기에 가는 이유는 탕수육 때문이야. 그러니까 골고루 다 있지만 최강의 시그니처가 무엇이냐 이런 거지. 그러면 내가 고객님이 쇼컷을 자르는 고객님이면 고객님이 쇼컷 고객님을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롱 세팅펌을 못하진 않잖아. 어느 정도 하잖아 다. 근데 나의 진짜 강력한 시그니처는 무엇인가? 병원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병원에서 안과 전문의가 있잖아. 근데 병원에서 이것 안과도 할 줄 알고 애기도 낳는 거 받을 줄 알고 뭐 이러면은 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각 분야의 멘즈 전문, 우먼 전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더 전문적인 브랜드다라는 기획을 이제 받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시그니처, 당연히 여자 남자 머리 골고루 보유하고 있지 전부 다. 누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잘하는 거는 이거예요. 최소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시그니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별 트렌드 변화를 들어갈 건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도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이제 그게 주제고요. 도태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가장 유행하는 남자 앞머리의 핵심을 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옛날 시대 때 우리가 미용 시작하기 전에 저런 머리들이 유행했었구나. 그리고 지금 연배가 건장님이랑 손주 원장님은 그냥 알 거야. 보면 맞아 저런 거 엄청 유행했었지. 그래서 우선은 2000년대부터 가볼게요. 1990년대도 있고 1980년대도 당연히 있겠지.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나는 미용을 시작했기 때문에 2005년에 미용 시작했거든요. 2005년. 그래서 일단은 요 분이 내가 미용을 시작했을 때 지금으로 치면 손흥민급 이상이었어. 손흥민급 이상으로 전 세계 탑스타, 그 다음에 더군다나 잘생겨서 그냥 아이콘이었어. 시대의 아이콘. 지금 축구 선수 중에 시대의 아이콘이 호날두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호날두, 메시. 메시. 근데 지금의 호날두 메시인데 잘생긴 메시. 그러니까 진짜 거의 배우처럼. 한국으로 치면 안정환 알아요? 지금은 안정환이 아저씨지만 옛날에는 광고도 찍고 이랬었어. 왜냐면 현빈이랑 안정환이랑 같이 있으면 지금 그 현빈이라는 사람은 배우여서 지금도 계속 관리하면서 그 잘생김을 유지하고 있잖아. 근데 안정환님은 안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아저씨가 됐는데 안정환이랑 현빈이랑 광고를 찍었을 때 사람들이 안정환이 더 잘생겼다고 그랬었어. 꽃을 든 남자라는 진짜? 여신 진짜 그 대박이야. 원장님 그 죄송한데 들으시면서 안정환이랑 현빈 그 광고 한 번만 영상 포스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난데 안정환이 어느 정도로 잘생겼냐면 그냥 베컴이 그런 급이었다고. 시대의 아이콘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짧은 머리를 시그니처로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주로 아이비리그 컷이나 드롭컷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짧은 머리를 하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9명은 이 머리를 했었어. 그래서 닭뼈슬을 다 세우고 다녀 일단. 그래서 삼각형이야. 그때 당시에 이제 요런 균형감이 되게 예뻤어. 숏컷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미디움이나 롱도 이 형태였어. 예를 들면은 우리로 치면은 드롭컷이라는 거의 형태가 있는데 약간 스퀘어잖아. 정면에서 봤을 때 좀 네모 모양이잖아. 그러면은 긴 머리도 리프컷도 우리가 위를 띄우고 그러지 않잖아. 탑을 좀 내리면서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하거나 뾰족한 머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대로 그냥 길었어.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빠져있고 이제 골프 스타일로 롱이야. 그래서 주로 정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탑이 되게 높은 이런 머리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섹시한 남자들은 다 이러고 다녔어. 진짜로 너무너무 멋있었고 진짜 뭔가 이렇게 진짜 지금 봐도 근데 별로 이렇게 촌스럽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 너무너무 멋지지, 잘생겼지. 근데 지금도 되게 관리해서 멋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블랙핑크 같은 전 세계적인 탑스타였던 여자 아이돌이 있어. 영국에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 그 4인조 걸그룹인데 원더걸스? 그건 한국 사람인데? 까먹었어. 근데 거기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빅토리아라는 사람이 있어. 그분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세기의 결혼식 막 이러면서 되게 로망이었어.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부 다 이제 스파이스 걸스 한번 유튜브에 찾아봐요. 노래 그때 이제 거의 세계 탑 아이돌이었어. 사진 올렸어요? 영상 올렸어요. 영상 올려서 언니 한번 볼 수 있을까? 아닌데. 꽃을 든 남자? 네, 현빈이랑 지금 잘생겼지? 이 장면이야. 여기서 이제 뭐 코인자인 어쩌고 하면서 이제 하여튼 요런 이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잘생겼고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근데 2000년대에는 그랬지만 지금 보니까는 좀 거시기하다. 굳이 막 이렇게 세우고 다니고 싶진 않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2010년대가 돼요. 이때가 이제 요런 스타일들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죠. 시크릿가든은 이제 이종석님이 데뷔했을 때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현빈님이 이제 댄디컷이라는 거에 대한 열풍을 몰고 오면서 갑자기 이제 옆에 뒤가 짧아지기 시작하고,
머리가 되게 어떤 균형감이냐면은 라운드의 시대야 거의. 동그라미를 만드는 싸움이야. 동그라미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라운드한 스타일을 만드는 게.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 2020년대가 돼요. 그때는 이제 이런 스타일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처럼 이런 느낌들 약간 느낌이 안 동그랗죠. 안 동그랗고 지금 전반적인 형태감이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제 이런 식으로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제 변화를 해요. 뭐라고? 잘해 뭐라고? 고급스미나. 왜? 잘생겼어. 잘생겨서? 근데 이상한 오케이. 송강. 송강. 송강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편집했어요.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저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6년을 지나고 있고 2030년을 우리가 만약에 예측한다면 어떤 스타일들을 하게 될까? 2020년대에 거의 10년에 걸쳐서 이제 이런 스타일들을 하게 되면 반드시 2030년에는 저는 변화가 올 거라고 봐요. 어떤 스타일이 멋지고 나중에 한 20년 뒤에 사진을 봤을 때 야 2020년대 사람들 개촌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네모로 만들어? 진짜 별로다. 헐. 야 진짜 뭐 깍두기야? 하하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때 이제 2030년대, 2040년대 이제 이때가 되면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진짜 절대로 아빠 미쳤어? 이러면서 아빠 저게 뭐야? 이러면서 왜냐면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옛날에 그 머리를 보면 야 어떻게 저러 진짜 촌스럽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는 2040년대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촌스러운 사람들이 될 확률이 99.99999%예요. 계속 이제 이게 아이콘들 이런 게 계속 변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분은 이제 좀 저기 패스할게요. 논란 방지. 그러니까 요분은 이제 이렇게 이 한 사람의 연예인으로 이제 10년을 쭉 지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거 있을 진짜 거야. 이러고 다녔다니까. 남자 배우들이 다 이러고 다녔어.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앨범이 TJ라서 죄송한데 이게 표로 정리했거든요. 여기에서 스타일이 변하기 때문에 뭐가 변하냐면 미용실에서 시술이 변해. 시술. 스타일링 제품도 변하고 머리를 하는 방법도 변하고. 그러면 이때는 뭐를 많이 쓰냐? 매트웍스를 엄청 많이 써. 하드웍스, 나하노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더 딱딱하지 이런 거. 왜냐면 우리가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기름이 절대 지면 안 되는 완전히 매트한 거. 근데 이렇게 조금 지나가면서 제품이 좀 부드러워지죠. 뭐 웨트 에어도 나오게 되고 포마드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가 이렇게 좀 시술이나 이런 것들도 이때는 스킨 오일 펌, 뭐 스왈로 펌, 거친 거, 세우는 거, 라인 매직, 직선적으로 뽑는 것들이 굉장히 시술적으로 많이 했었고 그래서 스킨 오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일부러 뿌리를 살짝 A구간만 조절해가지고 뿌리 부분이 붕 뜨면서 끝에는 직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제품도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더 하드한 왁스를 썼을 거고 당연히 뭐 다운펌 했을 거고 곱슬거리는 사람은 이게 싫으니까 펴겠죠. 지금도 당연히 매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행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형태도 변하게 되지만 질감, 그다음에 쉐입, 그다음에 뭐 시술 종류, 그다음에 스타일링 설명 이런 것들이 다 변하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식이잖아. 어떻게 보면 트렌드 같은 거잖아. 그래서 트렌드는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거는 이런 과정으로 변해왔구나라기보다 우리가 앞으로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면 되겠지. 그럼 우리 2030년쯤에는 어떤 스타일들이 유행하게 될까? 이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되게 좀 미디움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때 이제 제가 제일 열심히 했을 때 그 뒤에도 열심히 했는데 보면은 포인트가 뭐냐면 약간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하면 탑이 제일 높지? 그러면은 시술로 생각하면 이거 다 볼륨 매직이거든요. 볼륨 매직을 다 해야 돼 무조건. 그럼 볼륨 매직에서 디지털 위에다 꼭 말아야 했어. 디지털이나 세팅을 위에다가 말면 열펌으로 뻥긋 이렇게 선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물을 뿌린 다음에 끝에를 펴야 돼.
그러면 뿌리가 볼록하게 살면서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디자인. 그리고 이때 이제 김현중이라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삶을 조금 요즘에 좀 잘못 사신 것 같아요. 아무튼 삶을 사셨더라고. 근데 그때는 뭐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돛담배에서 바람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여성분들이 진짜 기절을 하는. 그때는 요즘에 보면 되게 웃긴데 그때는 내가 알기로 그게 조롱이 절대 아니었거든. 구주표에 뽀글머리. 그다음에 지금은 뭔가 왜 이게 좀 웃긴 짤로 되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바람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러면 진짜 김현중 같은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이제 이래서 현실 세계에서 김현중이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서 사귀었어요. 진짜요? 밴드부에서 베이스를 치는 애였는데 걔랑 홀라당 이제 쾌락을 즐기면서 그래서 베이스를 배우게 돼요. 베이스. 그래서 이제 그때 홍대 거리를 거닐면서 이제 이렇게 로망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 남자는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싸이월드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제목이 있어요. 지금처럼 다 똑같거든요. 싸이월드에서 그냥 네이버,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바뀐 것 뿐이지 다 똑같아요. 이게 소셜이. 근데 이름이 그 이니셜이 JHW였어. 아 이거는 아까 건장님한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JHW였어. 근데 그 바람이 난 여자애도 이름이 JHW였어. 그 사람은 장혜원이라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JHW 하트 JHW라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남자는 집이 울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산으로 간 이유는 제 남자친구 어머니가 복집을 하셨어요. 복어. 그래서 복어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복어도 얻어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거리 연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JHW 장혜원이라는 여자에게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존나 열받아서 싸이월드를 엄청 열심히 해서 투맵녀에 오르기더라고요. 투맵녀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맵녀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 음악을 바꿨죠. 슬픈 BGM을 깔아야 돼. 그러려면 도토리를 사야 했어요. 도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토리를 50개를 사서 BGM으로 깔고 부자다. 싸이월드 그 원래 기본 배경이거든요. 싸이월드 배경도 사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연인을 잘못 시작하면은 부질없더라. 왜? 전 잘생겨서 나갔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잘생긴 그 자체가 저한테는 행복이었기 때문에 쾌락이었죠. 그래서 아 잘생긴 얼굴을 만나니까 잘생긴 사람들은 잘생긴 값을 하더라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때도 제가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때 이후로 잘생기지 않으면 만나지 않았어요. 최소 내가 만나는 남자는 이 정도 외모는 돼야 내가 허락이 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난 남자도 되게 잘생긴 남자였어요. 근데 되게 잘생긴 남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에반 스타일에서 제주도 남자였고 그 남자는 제 친구랑 바람이 났어요. 근데 이거 어제 제가 기린이는 이 썸을 아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조건부로 사랑을 했던 거예요. 조건부 사랑. 조금 잘생겨야 되고 그리고 몸매도 어느 정도 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좀 일단 멋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겉멋으로 치중했었던 모든 남자들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고요. 그때는 배신이라고 생각해서 이리 갈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그린 대로 나타났어요. 왜냐면 전 잘생긴 것 말고는 좋은 게 없었어요. 왜냐면 데리고 다니기에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데리고 다녔을 때 뭔가 이렇게 잘생기니까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더라고 어깨에. 이러는데 결국에는 망했다. 그래서 김현중 사진을 볼 때 마음이 좀 아파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얼굴 보지 마세요. 얼굴을 보지 말고 물질을 보지 말고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얼굴을 보고 만나시는 식구들이 있다면 너희들의 마음 먹은 거에 따라서 현실로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직접 감당하시면 되고요. 영화는 똥을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표현해준 거를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나의 청춘, 20대 나의 청춘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았겠지만 물질을 보고 겉을 본 사랑으로 종말. 그리고 결혼할 때도 했어요. 결혼할 때도 그래도 이 정도 생기니까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파국을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을 차려보니 청춘은 끝났고요. 그래서 청춘은 지금부터.
여러분 진짜 뼈저리게 진짜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얼굴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강구를 누리면서 그래서 이제 2010년을 올렸어요. 바로 무슨 시대였죠? 아까 짧을 때? 라운드의 시대였죠. 아, 라운드. 2010년대는 라운드의 시대. 기가 막히게 라운드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라운드를 있는지 보세요. 충격받으실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 라운드 어때? 했던 것 같아. 어머. 김수현. 그 다음이 더 라운드야. 요 정도. 맞네, 김수현. 네. 와, 이때는요. 라운드의 집차리 시대. 그래서 시술을 보시게 되면 볼륨펌, 볼륨 매직, 그리고 소름 끼치게 또 뭐가 있죠? 무조건 한쪽으로 보내야만 해요. 이 시대는. 그래서 상담을 시작할 때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왼쪽으로 보내세요. 그거를 국룰이야. 그거를 물어보지 않으면 고객님들이 기분 나빠요. 나도 모르게 빗질을 막 하다 보면 저 이쪽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 국민의 100%는 한쪽으로 보내야만 했었어. 그래서 지금도 제 고객님 중에는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새로운 스타일을 추천했을 때 싫대. 그래서 이제 무슨 회장님, 뭐 무슨 회사 대표 이러는데 자꾸 이렇게 다니시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 한쪽으로 보내야만 했었기 때문에 심지어 전문가 반열에 오르려면 고객님이 이쪽으로 다니는 사람인데 이쪽으로 바꾸면 최고로 고객님이 인정해요.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봤어요. 하면 방향을 한쪽으로 넘기는 게 고객님한테 인생 최대의 변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방향을 줬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들었을 때 똑같은 댄디 스타일인데 이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2010년대에 댄디 컷을 했던 사람들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 배우 이름이 뭐더라? 남주혁. 남주혁의 이 머리를 보고 경악을 하시죠, 제 고객님들이. 이게 무슨 바코드냐. 이런 스타일을 나는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요즘에는 이게 꽉 차면 좀 이상하더라. 이제 예전 시대 때는 앞머리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라도 절대로 비지 않아야지 잘하는 사람. 맞죠? 손주 원장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계세요. 단 한 톨에 빔이 있으면 여기 비면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무겁고 어떻게 하면 더 꽉 차고 지금 태양이처럼 저런 머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시대. 지금 너무 비잖아.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일반도 처음에 막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어떻게 하면 바코드를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이마가 보여야 되고 이제 이런 형태감이면서 이제 이런 느낌. 이거를 이제 제 고객님들이 보시면은 나는 애처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거는 애야. 고객님들이 봤을 때 애들 머리를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느낌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장으로 펼쳐보면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자, 여기도 이마가 살짝 보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2020년대를 넘어간 지금 댄디 스타일이랑 비교하면은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 밑에 이제 글씨로 써놨어요. 볼륨이 되게 많아야 돼요. 볼륨이 되게 많고 그리고 반드시 비대칭이 없으면 큰일 나요. 옛날에는 시작점보다 여기가 더 길어야만 해요. 큰일 나 이거를 무조건 비대칭이 아니면은 거의 이 사람은 뭐야?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비대칭을 잘 뽑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베이스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앞머리를 온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반드시 오프더 베이스여야만 해. 여기 지점을 자를 때 무조건 여기로 당겨와서 자르지 않으면 신뢰를 잃어요. 그 정도로 이제 비대칭이 엄청난 유행이었어. 저렇게 태양이처럼 대칭이면 큰일 나는 거야. 재방문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시대였고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어요. 제가 20년 동안 해보니까.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인 원장님들은 어떻게 됐죠? 그냥 동네 미용실 되는 거야. 옛날 머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년도에는 라운드가 이제 극대화되죠. 완전 동그라미.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면서 흘러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로 치면 오버존이잖아. 흐르는데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되면 일반적으로 파마를 하면 이렇게 보내면 여기가 통통해지거든. 그래서 로트 베어를 주로 이렇게 넘기는 머리면 이쪽으로 몰아야 돼. 이렇게. 특히 열펌이 어려웠어. 열펌은 내가 테스트를 볼 수가 없거든. 완전히 그 뜨는 정도를 예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뒤통수도 우리가 디지털을 2개를 만다고 쳐. 그러면 분명히 나는 중간에다가 말았단 말이야. 근데 마무리를 하고 나오면 볼륨이 여기에 있어. 아씨 이러면서 실패. 근데 고객님한테는 모른 척했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오셨어.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여기로 이동을 해.
왜냐면 모류가 이렇게 흘렀던 거야. 모류가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로트 배치를 그때 이제 왜냐하면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말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지. 요즘에는 이제 가르마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고 위에 있는 볼륨을 그렇게 막 주지 않고 오히려 좀 없애는 편이잖아. 앞머리 쪽은 당연히 살려야 되지만. 그래서 탑 볼륨이 중간에 정확하게 와야 됐기 때문에 그때 내가 로트 배치 같은 거를 공부를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 왜 자꾸 내가 정중하게 말하는데 왜 한쪽이 불룩한 거야? 아 진짜 완전 짜증나는데? 아 진짜 열받네? 이러면서 가발 같은 데 하면 또 잘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람은 케바케로 모류 방향이라는 거를 그때쯤에 발견하게 돼. 2010년대. 근데 만약에 이 라운드 유행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대칭, 정중앙에서 봤을 때 똑같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 우리가 뭐 가해 스타일 보면 이렇게 해서 내리지만 한쪽은 넘어가고. 근데 이게 정중앙에서 봤을 때 명확하게 딱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되는 그 동그라미의 볼륨을 여기는 피고 여기는 피고 위에는 파마를 말아야 됐을 때 그 디지털 두 개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마 1호, 2호 두 개를 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호, 2호의 위치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지? 그게 딱 어느 순간에 이제 1, 2년이 지나가서 되는 거야. 딱 보니까 어디에 로트를 넣어야 되는지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르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살짝 빼면 되는구나. 근데 한쪽이 또 찌그러져. 모류 방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호리존탈, 모류 방향에 따른 호리존탈.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 호리존탈 말고. 그래서 모류 방향에 따라서 요렇게 배치했을 때 볼록하구나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경험으로부터 알게 됐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모류 방향에 지배를 많이 받는다는 거를 일반이 이제 요시국에 깨닫게 돼요. 요시국에. 요 시국 때는 아예 모르고 한 2, 3년 헤맸어. 2, 3년 그때 진짜 마음이 접근해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합하긴 했는데 진짜 마음으로 다 하고 다운펌도 심지어 어떻게 눌렸냐면 지금 우리가 눌리는 위치를 알잖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무식했냐면 사이드 코너 포인트는 누가 봐도 누르는 게 맞는데 이 사이드 여기 사이드 포인트를 눌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알지. 당연히 눌러야 되지. 근데 그때는 여기를 누를까 말까를 모르겠는 거야. 여기를. 얼마나 이게 감각이 없었으면. 그래서 이거를 안 누르고 다 눌러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그럼 당연히 이렇게 뜨잖아. 그래서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말릴 눌러주셔야 된다. 이러면서 온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음에 재방문이 됐어. 그리고 그때 새로운 기술이 생겼다면서 지난번보다 더 잘 붙인다면서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계속 실패를 계속 반복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때 형편없었어요. 2008년, 9년에는 그냥 바보였다고 보시면 되고 한 2013년, 2014년부터 기술적인 재미가 붙어. 되는 대로 나오고 그때 이제 밤마다 막 잡지책 같은 거 보면서 공부하거나 기술에 대한 목마름이 엄청 컸었다. 그래서 2020년은 우리가 다 아는 자 여기에서 다른 점을 하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오면서 2020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어떤 그 방향이잖아. 이렇게 가잖아. 여기도 지금 이렇게 가잖아. 근데 앞머리 길이 차이를 봐야 돼. 앞머리 길이 차이가 예전에는 중심부부터 뒤로 갈수록 길어져야만 했었어. 근데 지금 그렇지 않지. 지금은 중심부보다 뒤로 넘어가면 갈수록 옆에가 좀 짧아지거든. Y.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 시대 때는 탑의 볼륨이 높아야만 했고 앞머리는 볼륨이 있으면 안 됐어. 왜냐면 옆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여야 되잖아. 그러면 앞머리가 뜨고 위에가 낮아지면 이상한 거야. 그때는 앞머리가 여기는 올라가고 앞머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펴져야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앞머리를 폈어.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 볼륨 잡혀 있는 거 보여요. 탑 부분에 고데기든 뭐든 무조건 탑 볼륨을 뭐 디지털이든 볼륨을 잡았잖아. 근데 앞머리는 어때? 볼륨이 안 잡았는 게 느껴져요. 그래. 근데 저기 마지막 사진을 보면 앞머리에 볼륨이 잡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잡혀 있지. 그거가 차이점이야. 그래서 얘는 어차피 볼륨을 잡으면 앞머리 길이가 거의 한 요만큼 오게 될걸? 지금 우리가 볼륨 잡는 대로 앞머리를 볼륨을 잡으면. 근데 얘가 볼륨을 안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떨어지는 거니까 커트선 자체가 앞머리 중심부가 길면 안 돼. 볼륨을 안 살릴 거니까. 근데 지금은 댄디컷이든
가르마 컷이든 가일 컷이든 드랍 컷이든 앞머리 볼륨을 잡잖아. 그 모든 볼륨의 베이스를 잘 생각해봐봐. 드랍 컷은 볼륨을 잡는데 길이가 짧은 거야 그냥. 가르마 펌은 그냥 길이가 긴 거야. 길이가 기니까 똑같이 띄워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사실 숏컷이나 미디움이나 지금 베이스가 다 똑같아. 프린지 볼륨은 높고 탑의 볼륨은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죽이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앞머리 중앙 부분의 길이가 짧지 않아. 짧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보니까 탑 볼륨이 점점 낮아졌고 형태는 요거는 이제 그거다. 그 우리가 하는 그 트라이앵글 그거가 아니고 정면에서의 봤을 때 이 쉐입을 말하는 거야. 정면에서 봤을 때 세모 동그라미 네모. 다른 표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적는 게 낫겠다. 왜냐면 테크닉이랑 헷갈려서 맞지. 그다음에 무게감은 이제 이런 식으로 높겠고 옆뒷 라인은 점점 짧아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고 그다음에 앞머리가 중요해요. 앞머리는 가벼운 비대칭 또는 한쪽으로 넘어가는 머리, 무거운 비대칭 한쪽으로 넘어가는 머리에서 지금은 이제 양방향이야, 양방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캐치해야 될 거는 바로 이거예요. 시대별 렌즈의 트렌드 변화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프린지 부분의 볼륨감, 탑 부분이 볼륨이 내려감, 그거를 하려고 이 시대별 변화를 하는 거라서 요거 자료 그대로 써도 되고 근데 보완을 한다면 사진을 좀 바꾸긴 해야 돼. 이거 몇 년 된 자료여서 과거 사진 중에서 아마 뒤지면 다 나올 거야. 구글이나 AI 도움을 받아서 시대별 렌즈 헤어의 자료를 우리가 사실은 엄청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거든. 지금 몇 장만 이렇게 한 거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길이가 짧던, 길이가 길던, 장발이던 반드시 볼륨이 똑같아. 반드시 탑 부분에 볼륨감이 내려갔고 프린지 부분에 볼륨감이 올라간 걸로 한 20년에 걸쳐서 변화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프린지 부분의 길이를 생각보다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길게 잘라야 된다. 어느 정도로? 내가 볼륨을 살리는 만큼. 지금 형규가 이상적인 어떤 댄디컷의 현재의 기준이잖아. 형규 머리가. 이상적인 댄디컷의 기준인데 형규가 샴푸실에서 샴푸를 하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길이를 다 잘라내리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맞지? 왜? 탑 볼륨은 살리지만 템플 볼륨도 똑같이 살리진 않아. 그지? 템플 볼륨은 그냥 베이직에서 그냥 넘어가잖아. 근데 탑 볼륨을 이렇게 살릴 거야 아마. 프린지 존의 중앙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중앙 부분을 살렸을 때 탑에서 내려오는 머리가 확 짧아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볼륨감을 다 잡은 마무리 스타일에서 길이가 비슷하려고 중앙부가 길어져 있는 거고 6대3에는 6부분이 긴 거고 5대5에는 중앙 부분이 긴 거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면 약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게 가장 가르마 중심 부분에서 내가 볼륨을 살릴 정도만큼 조금 더 길게 자르고 나머지들을 올라가면서 짧아지게 자르면 마무리 스타일링이 끝났을 때 이상적인 길이감이 나오더라.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사이드 부분은 프린지 부분보다 웬만하면 짧은 게 좋아. 왜? 왜 트라이앵글 형태로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유행이라기보다는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슬림한 걸 원하기 때문에 내 앞머리 길이보다 탑에서 떨어지는 이 사이드의 길이가 앞머리보다 여기가 더 길면 그냥 답답하게 느껴. 답답하게 느껴.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어. 과거에도 좀 옆머리 부분을 수술 좀 가볍게 덜어내면 길이가 길더라고. 좋아하셨지. 사이드 부분은 기본적으로 무겁고 불러버리는 것 자체는 시대가 지나도 남자들이 웬만하면 좋아하지 않을 거야. 굳이 섹션을 나누자면 이제 이런 느낌이죠. 시작점을 기준으로 수평의 가이드 설정은 무슨 말이냐면 지면으로부터 수평이 되게 들어 올려서 자르면 떨어뜨렸을 때 무게감이 중간이야, 중간.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아. 그래서 수평으로 가이드를 설정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서 조금 더 가벼운 스타일의 머리를 원하면 좀 더 들면 되는 거고 만약에 고객님 머리가 얇아서 좀 무겁고 싶으면 당연히 더 내려도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형규 정도의 질감을 내려면 수평으로 들면 돼. 왜냐하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중간 정도를 자를 때는 수평이 가장 유용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한번 쉬고 오실래요? 네. 한 5분 정도 이제 쉰 다음에 다시 들어갈게요. 시대별